항상 그런 이야기 하죠. 명절 이후에 오른다. 왜? 명절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느냐. 부동산 얘기하죠 보통. 이슈가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엔 뭐 주식 얘기도 많이 할 텐데 코인 같은 경우는 한 2017년에 얘기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주식,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겠죠. 특히 부동산. 주식 왜 해요 30대들. 집은 사야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죠. 근데 집을 살려는데 집값이 내 연봉보다 빨리 오르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불안정성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주식 들어가는 거고. 다 그런 불안을 안고 연끌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언론들이 계속 사도록 연끌하도록 한 거죠. 다 지금 30대들이 받아줬어요? 언제 터져요? 머지않았죠. 자, 근데 추석 이후에도 집값 계속 오른다. 부추기고 있죠. 어떤 사람들 데려다가 맨날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집값 떨어진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어요? 부동산 학회장, 요 학회 자체가 뭔데? 건설사 대변인 아니에요. 요거 아니면은 건사년. 건설사 대변인 역할 해주는 데가 당연히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 하겠어요? 오른다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오르면 자리 하나 맡아먹고 뭐 하고 수익 많이 날 텐데? 지속될 것이라는데 수급!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공급 아니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죠. 유동성, 지금 은행에서 유동성 맞고 있죠. 저금리, 금리 올리고 있죠. 이미 2019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물가 상승 요인, 물가 상승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개소리다. 물가 상승한다고 집값이 오르는 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자, 물가가 오른다.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그때는 집값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상황이다? 경제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집값 거품은 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이건 뭐예요? 과잉 유동성 때문이죠. 그렇다면 물가 상승이 일어난다. 지금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출 막고 금리 올리고 그러면서 맨날 집 사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대요. 누구든 다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란 작자들. 근데 그 얘기를 언제 많이 하느냐? 고점 다 올라서. 2017년, 2018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하라고 그랬지 내 집 마련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019년, 2020년, 2021년 지금 당장 내 집 마련 하라고 하잖아요. 왜? 막 고점의 마지막엔 누가 받아줘야 되니까? 실수요가 받아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댓글 엄청 달고 있어요. 라이트하우스에 와서도 막 선동하는 인간들 뭐라고 그래요? 평생 내 집 못 산다. 근데 내 생애 첫 주택 언제 많이 샀냐? 집값 하락 시기 때. 내 생애 첫 주택 구입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내 집 마련 한 채 필수일 수도 있죠.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주지가 물론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임대차 제도가 외국처럼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놓고서 기껏해서 임대차 3법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고, 왜? 임대시장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임대 거주권이 잘 보장되면 보장될수록 내 집 마련하려는 수요는 줄고 그만큼 집값 상승에는 타격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악 물고 반대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한번 고착화되면 끝이니까. 그리고 내 집 마련 물론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되냐?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이런 그래프? 장기적 우상향도 이거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내 집 마련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수순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 차이가 몇십 년치 연봉인데.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될 사이클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면 떨어지면 이만큼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요 고점에서 고점 찍고서 이미 상투 넘어가서 엔젤링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내 집 마련 하라고 하냐? 그럼 뭐라 그래요?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투자는 하지 말아라. 저게 사지 말란 소리입니다. 투자는 하지 말되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즉 투자 수요들은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내 고객이니까. 다만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은 사세요. 왜? 투자 수요들 거 받아줘야 되니까. 이 이야기예요. 투자하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해라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투자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집으로 수익을 못 본다는 거죠. 집으로 수익을 못 본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고점이란 소리죠. 고점이면 내 집 마련을 할 시기예요?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최근 이런 기사가 떴죠. 와, 전 망국경제에서 이런 기사를 띄워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라 그래요? 2002년 가장 뜨거웠는데 뛰다가 0.5% 내렸다. 날짜 겹쳤으니까 이 정도. 내려왔자 0.5% 정도. 0.5%라도 내린다고 한 게 어디예요, 저 언론에서. 그리고 과거 자꾸 2002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6년에도 2019년 한 번만 상승률 올라갔고 나머지 다 떨어졌다. 그런데 추석 이후에 집값은 무조건 더 오릅니다. 더 폭등합니다. 맨날 다 있다는 얘기나 하고 있어요. 통계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규제 완화, 기대감.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시장 열기를 식히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자, 우리 2002년 볼 때 아닙니다. 2008년을 봅시다. 자, 추석이 언제였냐? 9월 1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추석 지나고 쭉 떨어지기 시작했죠. 추석 때까지 버틴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50대들 팔고 현금화 있는데 30대들 내 자식이지만 너들은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KB, 감정원. 감정원은 왜 월별로 뽑았어요? 주간으로 뽑으면 2012년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월별로 뽑았는데 바로 10월 되니까 떨어졌죠. 물론 미리 얘기할게요. 추석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미국에서 터졌죠. 그때쯤에 이미 강남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고, 강남 가격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글로벌 금융위기 번지면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 영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추석을 봐야지 왜 2002년이랑 비교하고 있어요. 그냥 날짜만 갔다 오고 그때 비교, 떨어진다고 해도 조금 떨어질 거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언론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한 게 어디냐 라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매 수급 동향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매수 우위지수 하락세로 전환했죠. 전환한 지 꽤 됐죠. 매수 우위지수는 지금 한 달째 떨어지고 있고, 매매 수급도 이번 주에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전세 수급 계속 떨어졌다는 거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불안정한 전세 시장 상황이 매매가를 끌어올릴 요인이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인데 수요는 일정하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수요가 어떻게 일정해요? 돈을 안 빌려주는데. 아니 왜 전문가란 작자들은 수요 일정하다고 고정하고 가요? 그러면은 과거로 가지도 맙시다. 올해 3월 봅시다. 올해 3월부터 매물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래량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수요가 뭐가 일정해요? 지금 매물 감소보다 더 심한 게 수요 감소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래 더럽게 안 되고 있는데 매물 쌓이고 있는 거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매물 감소라고 하는 것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매물 감소로 인해서 거래가 줄어든 거다. 다 수요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거다. 여기 다 나오지 않냐. 9월부터 매수 우위지수, 매매 수급지수 지금 이번 달에 다 떨어지고 있다. 왜? 첫째, 여력이 없다. 뭘로 샀어요? 그래서 대출로 샀는데 대출이 막혔죠. 다시 풀리는 거 아니냐.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부담도 올라가고 여력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DSR 400만원 갚던 사람이 440만원 갚게 된다. 그럼 이 사람 DSR 풀로 받아서 월 1000 벌던 사람이 400만원씩 갖고 있었는데 440 되면 바로 DSR 44% 되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여력이 없다는 거 증거해주는 게 뭐예요? 주택구입 부담지수. 자, 주택금융연구원에서 뽑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터지던 시기보다 지금 더 높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뭐예요? 중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을 몇 % 고정해서 받았다고 치고서 얼마나 부담되느냐? 금리는 더 낮은데 부담은 더 많다는 거예요. 치솟는 데들 보이죠?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세종, 충북 말고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만큼 여력이 안 된다는 소리죠. 자, 주택구입 물량지수. 중위 가격으로 몇 %나 살 수 있냐? 자, 서울 몇 %예요? 6%. 서울에서는 소득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 비중이 6%밖에 안 된다. 다 빚으로 사고 있다. 이 얘기죠. 다 빚으로 사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대출 막히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수요가 일정하고 수요가 여전해요. 수요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소리지. 거래량만 봐도 다 나오는데. 작년보다 매물이 엄청 줄었대요. 허위매물 단속 이후 줄어든 거 말고 작년 9월 21일 기준으로 올해 9월 21일 봐봐요. 이제부터 1년 전이랑 매물 비교하는 기사들 안 나올걸요? 떨어진 데 아니면? 왜? 저번 달까지 엄청 나왔는데 이번 달에 1년 전이랑 매물 비교하면서 1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죠. 6.17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7.10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작년 7월과 비교했을 때 이딴 기사나 나오겠지. 지들 유리한 대로 갖다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위 매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든 간에 조작된 통계가 있고, 조작된 통계를 바로 잡는 법이 나와서 그게 시정이 됐다. 시정이 돼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시기부터 비교해보는 게 맞는 건데, 그 시기부터 한 번이라도 비교하는 거 봤어요? 언론에서? 딱 두 가지죠. 1년 전에 허위 매물 신고 전에. 그 다음에 몇 달 전 3월부터 매물 나와가지고, 원래 양도세 부과되기 직전 시점에 3월부터 5월까지 매물 쭉 늘어났다 그때 쭉 빠지는 건 매년 있는 현상이에요. 딱 그때 두 개만 비교하잖아요. 자, 대출 행태 서베이 어때요 지금? 국내 은행에서 가계주택에 대한 서베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뭐예요? 2020년까지 나왔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많이 안 좋아졌어요? 떨어지다가 잠깐 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지다가 쭉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빠졌죠. 곧 있으면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때 떨어졌을 때 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지금 은행들이 가계대출, 자, 이때보다 더 안 빌려주죠. 이때 막 신용 안 되는 사람들이 안 빌려줬지 신용 되는 사람들한테도 안 빌려줬어요. 사상 초유의 대출 중단 사태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만큼 은행이 위험을 느끼고 있고, 엄밀하게 따지면 한 이때부터 계속 안 됐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젤3 늦게 적용했고, 그런 와중에 금융위기 터지니까 바젤3 적용도 늦어지고, 추석 이후에 대출 중단 사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느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5에서 6%.
근데 8월 말보다 10조 원만 빚이 더 늘어나도 목표 한도를 다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근데 10조 원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아마도 6%대까지 계획한다고 해도 많아봐야지 뭐 한 20조 정도 나올 텐데 왜 추석 이후에 발표를 하느냐? 집값 놔두고 대출 탓하는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은행권에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대출 탓하는 정부가 아니라 집값이 대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가계부채랑 집값 상승 같이 올라갔지. 10조 원만 빚이 더 늘어나도 목표치 다 채운대요? 대출 더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왜 지금 전세대출 중단까지 이야기 나오느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올해 가계빚의 핵심이 전세, 그리고 전세 대출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제일 많이 빌려간 게 51.5%가 전세 대출이라고 하니까 얘를 잡지 않으면 빚은 못 잡는다. 결론. 자, 추석 이후 집값 오르는 이유 아까 뭐라 그랬죠? 수급, 유동성, 저금리, 물가, 전세가. 다 했던 무쇠들이죠. 수급,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요 부족 사태라고 그랬죠. 유동성 사태, 대출 안 나오죠. 저금리, 금리 인상 중이고 이미 19년 하락기 수준까지 올라갔다. 물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일 때는 이미 안정되어 있다, 경제 죽어있다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지만 이게 아니고 지금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집값에 거품이 껴있고 그럴 경우 물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타격을 준다. 이야기했죠? 전세가 말할 것도 없이 뭐 때문이에요? 유동성 때문이죠. 전세 매물 늘어나고 있어요. 맨날 수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세 매물 지금 가봐요. 다 웬만한 동네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요거 다 아니죠. 2002년 수준으로 떨어진다. 0.5% 떨어진다. 요렇게 지금 떨어지더라도 요 정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력은 안 되고 근데 대출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소득이 올라갔냐? 소득도 안 올라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호가만 많이 올려봐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제. 거기다 대출 중단까지 해서 사람이 더 없어졌다. 그런데도 아직도 언제까지 공급 부족 탓하고 있냐? 심리 다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안 보이냐?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대출 더 중단한다는데 심리는 계속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리 하락 이후에 집값 하락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